아, 참. 네, 다시 카메라가 돌아왔습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카메라 계속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껐다 다시 켜할게요. 자, 수농장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로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의 꼼수 중대 선거구에 환호하는 수박들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윤석열의 꼼수 중대 선거구에 환호하는 수박. 자, 중대 선거구가 뭐라고요? 예, 중대 선거구라는 것은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대 선거구라고 얘기합니다만 중대 선거구란 말은 틀린 말이죠. 중선거구와 대선거구.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좀 정확하지도 않은 표현에 수박들이 너무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거를 야권의 분열, 그 다음에 이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꼼수로 쓴 것인데 여기에 꼴라당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 나름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거기에 나서서 지금 지랄 발광을 떨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가서 한 대씩 쥐어 박아버리고 싶습니다. 쌍욕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가온누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그 아버님하고 저랑 이렇게 좀 성격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욱 해가지고 콧소리 꽥 지르는 거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시던데 솔직히 지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계속됩니다. 억지로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이렇게 꼼수 부리는 거 우리 솔직히 기대나 했어? 아이고 꼼수 부리고 아이고 네가 꼼수도 부릴 줄 아네? 예,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자들이 더 문제인 거죠. 그 수박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중대 선거구에 환호하고 있는 수박들이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예. 중대 선거구. 자, 윤석열이 얼마 전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중대 선거구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를 잘 대변해야 되는데 소선거구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서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진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중대 선거구.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때가 됐다. 자, 지역 특성에 따라서 2명에서 4명, 2명에서 4명이면요. 대선거구는 아니에요. 중선거구예요. 중선거구로 법을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대선거구는요. 적어도 5명 이상을 뽑아야 돼. 한 10명쯤 뽑아야 돼. 보통 대선거구는 광역자치단체 요걸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이제 그 선구가 크게 되면은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잖아요, 거기도. 근데 거기도 뭐 그 몇 군데로 나누지 않습니까? 뭐 블루크린 따로, 그 다음에 뭐 여기 맨하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몇 군데로 나누잖아요. 예. 그렇게 나눠가지고 카운티별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울시 같으면 한 5개 정도의 이 지역구로 나눠가지고, 선거구로 나눠가지고, 각 선거구당 한 10명 정도씩 뽑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대선거구입니다. 자, 적어도 5명 이상을 뽑아야지 대선거구고요. 2명에서 4명이면은 중선거구랍니다. 합니다. 중대 선거구다.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중선거구와 대선거구인데, 윤석열이 말한 거는 중선거구예요. 여하튼 간에, 윤석열은, 중선거구가 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마치 그래서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이런 중선거구가 필요한 것처럼 자기가 적극 지지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꼼수자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 중선거구 몇 번 해봤습니다. 중선거구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전두환 때,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았어. 그랬더니 어찌 됐다? 1등은 야당, 2등은 민정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전체 선거구에서 민정당이 과반을 자연스럽게 얻게 돼버리는 겁니다. 민주당, 이렇게 저렇게 갈려가지고 결국에 당선 안 된 사례가 너무 많아요. 겨우 한석을 하거나 아예 안 되거나. 자, 이렇게 중선거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몇 번 해봤는데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안 좋은 제도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중선거구, 특히 2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2인 선거구는 솔직히 어떤 분들은 많은 법학자들이 2인 선거구는 중선거구가 아니라 소선거구의 변형이다. 이거는 중선거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선거구가 되려면 서너 명은 뽑아야지 중선거구지. 2명 뽑으면은 솔직히 양대 정당, 민주당 아니면 국힘당 이 양쪽에서 나눠가지고 먹게 할 게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는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거기 낄 수 있다? 없다. 즉 2인 선거구는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초의원 같은 경우 중선거구제를 합니다. 그런데도 양당 독점이 그대로 돼.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가 많아야지 그래도 신진 정치 세력, 소수 정치 세력이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2인 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인 선거구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헌법학자들이 중선거구로 보지 않고 소선거구의 야비한 변형이라고 봐요. 기득권자들이, 기득권 정당이, 특히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정당이 2등으로라도 원내에 진출해서 사실상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끔 만들려는 제도가 2인 선거구라 그래요. 이 2인 선거구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정치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자민당이 거의 과반을 항상 득표를 해요. 과반을 득표 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는 누가 도와준다? 공명당. 사실 공명당은 자민당이 이중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명당하고 자민당이 항상 합쳐져서 항상 과반수를 갖고 있어. 항상 그래 수상은 자민당이야. 나머지는 여러 개의 민주당이니 이런 일본 신당이 한 여러 정당이 있지만 걔네들은 다 뭐가 된다? 군소 정당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 그다음 사회당, 공산당 엄청 많아. 민사당 되게 많은데 걔네들 다 그냥 질이 멸멸해. 다 군소 정당이에요. 자민당이 과반, 나머지는 다 군소 정당.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2인 선거구가 들어오게 되면 어찌 된다? 우리나라도 딱 일본처럼 된다. 그리고 2인 선거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중선거구를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다? 진짜 신진 정치 세력이 진출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폐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경우가 더 많더라. 예를 들어 대구 같은 데 갔더니 진보정당이나 녹색당이나 이런 애들이 진출할 줄 알았지? 누가 된다? 국진당에서 탈당해가지고 공천 못 받았다고 탈당해가지고 출마한 애들 무소속. 사실상 국진당이나 외형상 무소속인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당선이 되더라. 결국에는 의미가 없더라. 우리나라에서 중선거구 해봤자 실제로 그게 신진 세력, 소수 정치 세력에 돌아가지가 않더라.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선거구를 해야 되죠. 5명씩 이렇게 뽑는, 5명, 10명 이렇게 뽑는 대선거구를 하면은 그나마 이 신진 정치 세력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거구를 해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리고 정말 중선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3, 4인 선거구여야 하는데 대부분 2인 선거구가 되면서 양당제, 양당 독점 체제를 더 공고히 하더라.
그리고 기득권 애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만들어주더라. 소수정당, 신진정당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나라 경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인 선거구, 우리나라의 중선거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2인 선거구인데 이 2인 선거구 제도는 변질된 소선거구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말하는 제도는요. 말이 좋아서 2명에서 4명까지지 실은 2인 선거구를 말하는 거고요. 이 2인 선거구는 변질된 소선거구제이면서 동시에 국진당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오히려 진짜 선거제도를 혁신하려면은 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선거구 서울이나 부산, 경기, 경남처럼 큰 권역별로 투표를 하는 제도인데요. 이 대선거구제를 하면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진 세력이나 소수 정치 세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거론됐던 것이 영남이나 호남이나 충청 또는 수도권 등 권역별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참 많았어요. 이 석패율 제도는 뭐냐? 석패, 아깝게 패했다라는 뜻이지요. 아깝게 패한 사람들 패자 부활전하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부산에서 정말 고군분투하셨죠. 그래서 정말 많은 표를 얻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 노무현 같은 사람은 좀 살려줄 수 있는 방법 없니? 라고 해서 그때 나왔던 게 권역별 석패율 제도. 아깝게 진 사람은 패자 부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거.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뭐 아깝게 떨어진 사람, 당선자하고 거의 표 차이가 거의 안 났는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깝게 진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받은 표하고 당선자 중에서 표를 제일 적게 얻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 표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가장 적은 표로 당선된 사람하고 보다 표가 많으면 이 사람을 당선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예, 권역별 석패율 제도라고 하죠. 자, 이게 더 오히려 소수 정당한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나 권영길 의원 같은 경우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석패율 제도가 있었으면 다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예. 자, 이런 석패율 제도가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고, 중선거구보다 사실은 중선거구보다 이런 석패율제나 대선거구가 소수정당한테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지금 윤석열이 이 선거구 얘기를 꺼내 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윤석열이 지금 뭐 중선거구 어쩌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말도 안 되는 거고, 지 말로는 승자 독식이 안 되고, 사람들 간에 너무 그 갈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중선거구로 바꾸자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석열이 말하는 식대로 하자면은, 소수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승자 독식, 여전히 승자 독식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굳이 선거구 개편을 하자고 하는 이유, 더군다나 이 국진당 내부에서도 선거구 개편 굳이 지금 해야 돼? 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의 국진당 의원들은요, 아니 굳이 왜 해? 굳이 왜 해? 우리 지금이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지금 내부적으로 별로 이렇게 분위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국진당 내부에서조차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걸 윤석열이 왜 했을까? 별로 의미도 없는데? 라고 평가들을 해요.
특히 국진당 영남 국회의원들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이거 우리한테는 정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왜 이걸 하죠? 자, 왜 그러냐면 이 2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중선거구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민주당과 국진당이 동반 당선됩니다. 반반씩 나눠 가지는 거죠. 근데 적어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역대 보면 민주당이 훨씬 더 표를 많이 얻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를 봅니다. 충청권도 마찬가지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닥 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리고 부산은 그리고 진보정당이나 소수정당 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진출할 수 있는 소수정당도 없어요. 따라서 부산 경남권은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지금과. 호남 쪽은요, 군소 정당이지만 진보 정당들이 대거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진보당, 민중당 이런 애들이 크게 약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손해, 호남에서도 손해, 그렇다,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TK는요, 여기에 지금 이 중선거구를 하게 되면은 유승민계하고 국진당 의원이 동반 당선될 겁니다. 국진당이거나 친국진당 무소속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지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은 그닥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국진당은 엄청 유리한 거지. 오히려 지금 현재 TK 지역구 의원들 한두 명 정도는 낙선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 예. 아니 소선거구를 했으면 내가 낙선할 이유가 없는데 중선거구를 하면 내가 애매하게 이 무소속들 때문에 예? 친여 무소속 때문에 내가 애매하게 낙선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게 재수 없으면 내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영남 국회의원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의 제안에 그닥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이걸 몰라? 윤석열도 당연히 이거 알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 노리는 바가 있었던 거죠. 윤석열은 이게 윤석열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다른 놈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노리는 게 있었던 거죠. 바로 이들 때문인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딱 이 얘기를 하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죠. 이상민, 김진표, 전해철 이들은요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다? 공통점은요 자기 지역구를 지키기 이제는 더 지키기 어려운 이른바 낙지계 소속이고요. 우리가 맨날 수박수박하는 그런 쪽 애들이에요. 이들 중에 상당수는 앞으로 다음 선거 때 공천을 못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2인 선거구가 되잖아? 또는 3인 선거구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같은 당에서 2명, 3명까지 공천을 할 수도 있어요. 제도를 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자면 2인 선거구에는 같은 당에서 2명까지 할 수 있고 3인 선거구면 3명까지 추천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전해철 같은 경우는 어찌 될까? 1인 선거구, 소선거구제에서는 공천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2인 선거구가 되면 아이고 그래 하나는 이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즉 소선거구제에서는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수가 있는데 2인 선거구가 되면 그래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 됐다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이 뻘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부하 내동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자,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야 그런 거 못 받아들이지 윤석열 저 꼼수가 뻔한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라고 하면 어찌 된다? 자, 이 전해철도 그렇고 김진표도 그렇고 이상민도 그렇고 어쩔 거다? 예, 곧바로 이재명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어떻다는 둥, 그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그런다는 둥, 반대파 학살이라는 이런 얘기 막 할 거야.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민주당의 내분이 되죠. 그 민주당이 내분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서 검찰은 뭐 할 것 같아? 예. 치고 들어오는 거죠. 윤석열이 노리는 건 어쩌면 그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전해철, 김진표, 이상민, 얘들이 인간이냐고. 지들이 이걸 몰라요? 알아, 지들도. 알지만 뭐 때문에 저런다? 지한테 이익이 되는 게 그쪽이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참.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또 이렇게 약간 그 윤석열의 그 입장을 지지해 준 듯한 얘기인데, 사실 그것도 뉘앙스 잘 살펴보시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박지원 원장이 얘기한 거는 이 선거구 개편처럼 우리가 사실 먼저 선점해야 될 이슈였는데 윤석열이 저걸 먼저 던지게끔 내비두지 않았냐, 우리 왜 못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선거구에 대해서 그닥 지지하는 사람은 현재 그 사람은 뭐 그닥은 그렇진 않아요. 여하튼 간에 그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것 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지금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 선거구 문제가 앞으로 이슈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선거 제도는 내각제 개헌하고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선거구하고 내각제 개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수박들이 설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내분이 일고 소동이 일 겁니다.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민주당이 윤석열에 대한 투쟁이나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내분을 수습하고 내분을 정리하기 더 바쁜 거야. 윤석열은 그냥 툭 던진 거였는데 그 툭 던진 거를 받아 먹어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마치 개떼들 한 중간에 썩은 고깃덩이 탁 던져놓으면은 개떼들이 그거 물어뜯는 생 난리를 치죠.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런 상황을 현재 윤석열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할 것 같아? 바로 검찰은 민주당을 때릴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한꺼번에 노릴 거예요. 민주당의 공중분해를 노릴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하듯이 검찰 수사라서 때릴 거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내가 좀 다음에 설명할 겁니다만 민주당을 해산을 시도할 겁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얘기 쓰려고 할 거예요. 검찰 개혁은 북한의 지령이었다 라는 식으로 그렇다면 민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거야? 그럼 해산시켜야지 라는 식으로 몰고 갈 거예요. 설마 그렇게 하겠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박근혜는 기껏 해봤자 통합진보당을 가지고 정당 해산을 했죠. 근데 그때도 설마 했는데 진짜 설마가 사람 잡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할 놈 아닙니다. 이것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까 안 받을까? 그 윤석열한테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해도 되는 거야? 그럼 해도 되면 하지 뭐. 라는 생각을 밖에 안 해요. 자, 이렇게 선거구나 내각제 개헌가 탁 던져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내부 분란이 나서 엉망진창이 돼 있을 때 윤석열이 치고 들어오겠다. 이건 거죠. 그런데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답답합니다. 자, 다음 얘기 그냥 넘어갈게요. 속상하다.